우리가 오늘 배워야 될 첫째 단원이 여기야. 3단원과 다르게 여기는 옴니버스식으로 연결되어 있어. 그래서 어려운 파트야. 자, 이게 역동적, 역학적이에요. 물리학을. 그러니까 여기서는 화학 반응의 일종인 것들을 배우는 게 되는데, 역동적 화학 반응이라고 하는 거는 화학 반응의 종류를 여러 가지 배운다는 얘기야. 그 중화 반응 배우고, 그 다음에 산화환원 반응 배우고, 발열 흡열 배우는 게 이곳의 끝이야. 그러니까 3단원과 같지 않게 굉장히 복잡하게 섞여 있어. 그 첫 번째가 누구냐? 바로 동적 평형이라는 단어냐. 자, 이것을 정의를 한다면 이런 말이에요. 자, 동적 평형은 가역 반응과 비가역으로 나누며 해가지고 교과서에 잔뜩 써 있어. 근데 그게 왜 일어나는지를 모르면 여기 다 암기해야 돼. 물론 나올 수 있는 범위가 수박 거달기식으로 짧게 나오기 때문에 금방 여러분들이 맞춰. 근데 이해도 못하고 풀면 내신에서 작살을. 이해를 모르니까. 자, 동적 평형이 뭔가 볼게. 동적 평형이라는 건 그 말 뜻에서 볼 수 있듯이 멈추지 않았다야. 무엇이? 반응이. 이것이 물리적 변화든 화학적 변화든 멈추지 않은 상태에서 뭔 것처럼 보인다? 멈춘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이것을 물어보기 위해 항상 기억니은데 뭐가 있어? 이 반응은 끝났다라고 나오는 오답이 많이 나와. 그러면 동적 평형은 또 하나의 결론. 어떤 거냐? 자, 정반응의 속도와 역반응의 속도가 같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 속도가 같은 거지 뭐가 아니다, 멈춘 게 아니다 이렇게. 0은 아닌 거야. 그렇게 되면 반응물과 생성물이 공존해야 돼. 공존하는데 그 물질의 개수나 농도가 동일할 필요는 없어. 조건에 따라 반응물이 좀 더 많을 수도 있고 생성물이 많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야, 속도분의 속도는 1이 나와줘야 돼. 그치? 하지만 농도분의 농도가 1이 나올 필요는 없는 거지. 이걸로 함정을 많이 빠뜨려. 그러면 이제 이게 기본 베이스인데 우리가 봐라. 반응물이 있고 생성물이 있을 때 물리변화든 화학변화든 이 반응을 무슨 반응이라고 부른다고? 정반응이라고 부르고 이걸 무슨 반응이라고 불러? 역반응. 그래서 이 둘이 모두 공존하면 우리는 이걸 역반응이 가능하다 해서 가역반응이라고 하는 거야. 실제로 반응은 가역반응이 대부분이야. 그러면 너희들한테 1번, 2번에 비가역 반응을 묻는 반응이 나올 수도 있어. 알겠어? 그 비가역은 이따 설명을 잠깐 해줄게. 그럼 시험 보기 전에 보는 거고. 그럼 가역 반응은 왜 일어나냐는 거예요. 가역 반응. 자, 이건 약간 물리학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만 너네 비문학에서도 많이 나오니까 차게 들어. 알았어? 이 세상은 에너지의 흐름을 보잖아. 그러면 너희들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는 연력학 법칙을 알아? 물리학을 좀 배운 친구들. 우리 수민이 물리학 했나? 아니요. 아, 됐어. 쟤를 이해시키면 끝나는 거야, 내가. 자, 이런 거 한번 봐. 얼음을 실온에 놓으면 얼음이 뭐로 변하지? 물로 변하지. 그냥 냅두면. 수증기로 변해. 자, 그게 왜 그러냐는 거지. 이 세상의 모든 활동은 무질서한 정도가 큰 쪽으로 가더라는 거야. 그게 에너지의 흐름 방향이야. 무질서가 큰 쪽으로 간다. 그러니까 봐. 정말 자연계에서 너무 당연한 말인데 너네가 니네 방을 들어가. 그지? 아침에 학교를 가. 그럼 엄마가 방을 이쁘게 청소해라. 그럼 니네 가서 어디를 넣는 거야? 그게 당연한 거야. 응? 다시 말하자. 어떤 것들이 정렬되어 있는 것보다는 흐트러져 있으려는 성향이 더 강하다는 얘기야. 체육 시간에 체육식 하기 전에 체육 시간에 언제 모였는지 기억도 안 나지? 이렇게 딱 앞에 모여서 번호를 대고 출석을 부른다는 자, 자유 시간 그런 거 어떻게 돼? 애들이 그 자리에 다 모여있나? 50분 끝날 때까지
아니야. 막 짝짝이 짝지고 특히 남자애들은 짐승처럼 떠다니다 공원하면 주고. 와, 걔들이 50분 내내 거기서 줄 맞춰가지고 딱 서 있을 확률이 크냐? 너저분에게 흐트러져서 지들끼리 막 놓을 확률이 크냐 그러면 놓을 확률이 크다라는 얘기야. 우주의 에너지도 다 그 방향으로 간다고 과학자들이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봐라. 실제로 봐. 우리가 물리 변화를 본다면 고체가 있는데 얘가 에너지를 어떻게 하면 액체가 되는 거야? 흡열하면, 맞지? 에너지를 흡수하면, 열을 흡수하면 액체가 되는 거야. 근데 액체가 다시 흡수되면 뭐가 되지? 기체. 기체가 되는 거야. 그럼 너희들은 어느 상태가 무질서한 정도가 크냐고. 기체. 그렇지. 그래서 이 방향이 무질서도 증가 방향이다라고 얘기해. 반응이 이렇게 진행되는 방향이 있다고. 이걸 유식한 말로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우리가 엔트로피 변화량이라고 델타 S를 보통 쓰거든. 알겠니? 이게 증가 방향 쪽으로 반응은 진행된다. 근데 그 반응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야. 화학에서는. 선생님의 에너지는 어떨수록 안정하다고 그랬지? 낮을수록. 그걸 잘했어. 그럼 고체, 기체 중에 누가 제일 낮아? 고체. 맞았어. 그럼 그 방향에 방향도 있다는 얘기. 이 방향. 봐라. 이 방향은 발열 반응이 되겠지. 그지? 이것도 발열 반응이 되겠지. 그러면 에너지는 이쪽으로 갈수록 에너지적 안정도가 어떻다고? 크겠지. 이렇게. 알겠어? 실제로 얘들이 갖고 있는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야? 내부 에너지거든? 그지? 이게 내부 에너지인데 내부 에너지는 누가 제일 낮은 거야? 얘가 제일 낮은 거야. 그지? 무질소도는 얘가 제일 큰 거고 이 둘이 충돌을 해서 동적 평행에 만나는 거야. 이게 발열 반응이고 혹은 흡열 반응에 따라서 온도를 높이면 무질소가 증가 방향 쪽에 가서 평형이 이루어지고 온도를 낮추면 에너지 안정도가 큰 방향에서 이루어져가지고 그걸 연구한 과학자가 참고적으로 누구냐면 이분이야, 이분. 근데 다치면 중요한거하지 그분이야. 그거하고 좀 다른 말인데 이렇게 되신 분이거든. 이분이 이 반응이 진짜 그냥 냅두면 일방적인 반응으로 일어날 것인가 아니면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반응인가를 딱 측정하는 식을 하나 만들어내. 그게 이거야. 이건 누군지 알겠지? 엔트로피. 그지? 증가량이야. 엔트로피가 감소하면 이게 부호가 뭐로 바뀌어? 마이너스로 바뀌어. 그지? 이거는 깁스의 자유에너지거든. 니네 무슨 에너지 간에 어떨수록 안정하다? 그래서 마이너스가 나오면 자발적으로 진행이 되는 거야. 이 식에 넣어서. 물론 델타 H도 다 주고. 알겠어? 그래서 이거는 너희들 일반화하게 가서 배워. 이거는 화2에서도 안 배우고 이거 빠져가지고 그래서 이런 걸 옛날에 이제 니네 선배들이 외울 때 지랄하는 한 마리 말티스 이렇게 외우거든. 이게 지랄하는 한 마리 말티스가 뭐야? 개지. 그래서 이게 다 개야. 개의 엔트로피, 개의 에너지. 이렇게 외워서 문제를 풀었었어 예전에는. 알겠어? 이건 뭐 내 방법이니까 그냥 니네가 난 다 욕이야 버려. 그래서 이렇게 외워서 풀었는데 이 반응이 정반응과 역반응이 일어나는 걸 통해서 이렇게 일어나는 그 가역 반응이 진행되는 거라. 근데 이게 무질소도의 그 방향이 너무 크단가. 에너지 안정도 방향이 너무 커버리면 비가역이 돼버리는 거야. 예를 들어서 무질소가 확 커지는 경우에 어떤 경우가 있냐면 기체로 되는 경우야. 화학 반응이 일어났는데 기체가 발생한다.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 연소가 있겠지. 그럼 이거는 비가역인 거야. 연소는. 또 하나 금속 반응이 돼가지고 산에다 금속을 넣으면 수소기체가 발생하잖아. 그런 것도 비가역에 해당되는 거고. 또 하나 너무나 안정적으로 가는 건 앙금 형성되는 거 있지 막. 그지? 그런 것들은 깁스의 자유에너지를 넣으면 자발적이지 못하다 해가지고 그런 비가역 반응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너희들 교과서에서 가역 반응하고 비가역 반응이 쭉 써있어. 사실은 가역 반응은 거기 써있는 것들만 나와 시험에. 근데 이건 대표적인 게 아니야. 이거를 내진 않아 출제자들이. 근데 이런 것들이 있어요 라고 주는 거거든. 거기 한번 볼까?
거기에 첫 번째 가역 반응은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이렇게 형성이 되는 애들이야. 너희들 봐. 동적 평형이 나타나려면 일단 얘여야 돼. 가역 반응이어야 돼. 알았어? 지금 여기 동적 평형은 그러면 어디서만 쓰는 말이라고? 가역 반응에서만 쓰는 말이야. 이 말을 중요시하자. 가역 반응에서만 동적 평형이 일어난다라고 알아도. 알겠지? 비가역에서는 일어날 수가 없어. 왜? 역반응이 진행이 안 되니까. 자, 그래서 가역 반응이라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나 봤더니 먼저 물의 증발과 응축이 있어. 여기서는 요것만 한번 보자. 자, 가역 반응에서 물이 있고, 그지? 수증기가 있어, 이렇게. 근데 이게 이렇게도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왔다 갔다. 알았니? 그럼 이건 누구의 방향일까? 무질소도 증가 방향인가, 정반응이. 근데 물하고 수증기 중에 누가 안정해? 물이 안정하잖아. 그럼 역반응은 에너지적 안정도 방향으로 보면 되는 거지. 요렇게 요것이 가능한 애들.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뭐라고 얘기냐면 고체적 기체를 모두 상이라고 표현하거든. 어려운 말로. 상. 그러니까 이런 상평형이라는 말을 써서 얘기해. 상평형. 이게 상이 평형이 일어난다. 이건 어디에서 상평형이라는 조건이 하나 있어. 상평이 일어나면 조건은 이게 성립해야 돼요. 밀폐된 공간이 되어야 돼. 왜? 오픈이 돼버리면 기체들이 다 날아가 버리잖아. 그럼 계속 오른쪽만 일어나는 거예요. 역반응은 일어나긴 하는데 얘가 막 정반응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얘가 막 역반응이 일어나서 얘랑 같아야 될 상황이 와야 되는데 못 갖는 거지. 왜? 다 날아가 버리니까. 그 위에 모여야 돼. 그래서 애들이 포화 상태가 돼야 되거든. 그런데 그러지 못한다면 나중에 물은 0이 돼버려. 그래서 밀폐된 공간에 실험을 하는 이게 오늘 배워야 첫 번째 조건이야. 알았어? 그러면 두 번째가 있어. 두 번째는 거기에 반응식이 써있지. 염화, 코발트, 육수화물의 생성과 분해 이런 말이 있어. 이 말이 뭐냐면 자, 염화, 코발트가 이거야. 그 다음에 H2O가 이거고. 그래서 얘가 만나면 이렇게 되겠다는 얘기거든. 자, 이거 전체가 결정이야, 결정. 이거 뭐로 말하냐면 여러분 황산구리 결정이 무색이야. 근데 공기 중에 냅두면 얘가 푸른색으로 바뀐다? 왜? 물하고 결합해서 그래. 소화물이 돼버리면. 너네 구리이온이 푸른색이라는 거 배웠잖아. 그치? 그렇게 결합하면 그렇게 색깔을 띠게 되거든? 소화물 형태가. 그러면 얘가 무슨 말이냐? 실제 염화 코발트 종이라는 게 있어, 얘들아. 염화 코발트 종이. 그게 1단에서 잠깐 나왔다 사라지거든? 물이 있다 없다를 검증하는 거야. 그래서 얘가 푸른색 염화 코발트 종이가 붉은색으로. 알았니? 거기 나와 있는 게 얘가 그래서 푸른색인 거야. 얘가 물하고 만나잖아? 그럼 무슨 색이 된다고? 붉은색이 되는 거다. 요렇게. 그럼 이거 암기냐? 아니야. 암기 아니야. 이거 나오지도 않아. 이게 가능하다는 거야. 이게 이렇게. 알았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푸른색이 붉은색으로 가지만 붉은색이 다시 푸른색으로 쓸 때 이런 게 가역 반응이다 이런 얘기야. 그 다음에 세 번째 황산구리 역시 마찬가지야. 너희들 거기에 보면 황산구리 그리고 무슨 수화물에 오수화물이래. 이거 수화물의 개수는 배위수라 해가지고 구리 이온이 있잖아. 그 다음에 코발트 이온들은 가지가 6개도 나오고 5개도 나오고 착화물이라는 말을 쓰거든. 이제 리간드라는 말을 쓰는데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아니면 뭐 무기화학을 가야 배워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물하고 결합을 할 수가 있구나. 봐라, 아까 구리는 무색이었다고 그랬잖아. 그치? 근데 물하고 결합하면 무슨 색일까? 푸른색이 되겠지. 이렇게 보면 돼. 이 색깔이 뭐가 된다고? 이렇게 돼버리면 떨어지면 뭐가 된다? 무색이 된다. 이런 말을 써준 거야, 거기에다가. 알았어? 그럼 얘는 다시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거지. 알았어? 가역 반응이라는 게 그런 말이야. 자, 무색을 거기 흰색이라고 써있네. 대부분 화학에서는 흰색이라고 얘기하더라고, 무색 자체를. 자, 네 번째. 요건 지구과학에서는 나오는 말이거든. 잘 봐봐라. 우리가 탄산칼슘 이렇게 쓰지만 여러분들 탄산칼슘이 퇴적암 누구지? 네? 탄산칼슘. 석회암. 잘했어. 이게 석회암이야. 말 그대로. 퇴적암 중에 이 석회암에 얘가 흐르는 거야. 지하수가. 근데 지하수가 원시 지구를 보면 대기 중에 90몇 프로의 CO2가 다 녹았다 했잖아. 걔가 흐르면 이게 된다.
그럼 얘가 뭐가 돼? 탄산수야. 알았어? 이 탄산수가 만나면 얘랑 반응을 해요. 이 CO3가 있는 물질들은 탄산수 나트륨도 탄산칼슘도 다 산과 만나면 CO2를 발생시키는데 얘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외우는 것도 아니야. 탄산수소 칼슘. 그럼 이게 뭐냐? 자, 이런 얘기란 말이지. 이렇게 우리가 석회암층을 지구가 지질 구조를 보잖아? 지질 구조 보면 이렇게 벽돌층으로 그려. 석회암층을. 알겠니? 이렇게 벽돌층으로 그리거든. 근데 여기에 지하수가 통과되는 거라고. 지하수가 이렇게 통과한 거야. 이렇게. 이렇게 지나가는 거야. 지하수가. 통과하게 되면 얘가 자, 이렇게 늘어지기도 하고, 만나기도 하고, 솟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오기도, 이렇게 올라가는 애들 있지. 올라가는 애들이 종유석이야. 아, 석순 쏘리. 요게 종유석이고, 여기서 고드름처럼 떨어지는 거, 요게 석순이고, 요게 만난 게 석주라고 하거든. 이게 석회동굴이거든.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면서 석회동굴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나 반대로 가게 되면 종유석이나 석순이 만들어지는 거다라고 그냥 가역 반응이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보는 거야. 그냥 이건. 이해 갔어요? 지금 거기에 대한 설명이 이렇다면 그렇다면 비가역은 뭘까? 비가역은 역반응이 불가능한 반응들을 말하는데 대표적으로 봐봐. 기체 발생 반응 또는 침전 반응 또는 중화 반응. 그러니까 이런 반응들은 대부분 열을 엄청 흡수했다거나 열을 엄청 뺏겼다거나 어느 한쪽 반응만 일어나고 역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것들을 말해. 대부분 다 그래, 거기 있는 애들이. 알았어? 그리고 여기서 참고로 기체 반응이냐 침전 반응 니들이 이거 배우진 않거든 거의. 알겠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알자이온이라는 게 있잖아. 니네 보면 어디서 배웠지 많이. 여기서 이것만 좀 기억해주면 좋아. 이건 참고야, 참고. 어떤 화학 반응에서 100% 구경꾼 이온이라는 게 있어요. 구경꾼 이온이라는 게 있다고. 구경꾼은 반응에 참여 안 해? 안 하지? 그 애들이 얘 무슨 이온이야? 얘는 얘는 누구야? 질산. 얘는 방금 전에 배웠지 누구야? 아모늄. 그래서 뭐라고? 라 해봐. 나. 질. 이게 뭐 무슨 얘기지 이거? 화학 반응에서 얘를 칼질하면 남은 게 알자이온이야. 자, 니들 이제 중학교 때 배웠던 얘기 잠깐 볼게. 예로서 이런 게 있어. 봐. 이거를 질산은 수용액이라고 불러. 얘는 염화나트륨 수용액이라 부르고 둘이 만나면 뭐 이제 NaNO3가 되고 그지? 그 다음에 AgCl이 되는데 이 칼질을 하라고. 칼질 음이온이니까 양이온이랑 칼질이 되지. 칼질 얘가 안 그러냐 이렇게 보는 거야. 이거는 나중에 화학 반응을 볼 때 좀 유리하라고 알려주는 마음이에요. 내가 나중에 그래서 나 칼질한 거 그거라고 떠올리기만 하면 돼. 알았어요? 이런 구경꾼 이온들은 반응을 안 해. 수용액에서 전하의 합이 0이 되게만 딱 맞춰주는 스테이만. 알겠어? 그거만 딱 해주는 놈들이야. 자,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동쪽 평형이라는 거에서 알아야 될 건 얘라는 거야. 얘라는 거. 이거 중요한 얘기야. 누구 보시면 봐요. 일단 이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 꼭 기억하시고요. 알겠어요? 항상 여기에서만 일어난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이건 뭐 여러분들 하도 틀리면 나중에 알아요. 에이 또 물어봤네 이런 식으로. 근데 이 두 개는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가역 반응 중에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첫 스테이지가 얘입니다. 스테이지 2. 여기를 딱 성공을 시켜야 돼요. 가역 반응에서 우리는 상평형 배울 거고 용액평형 배울 거고 마지막에 화학평형을 면지식 토스받을 거야. 근데 학교 선생님들 중에 화학평형을 좀 자세히 하시는 분이 있으니까 내가 자세히 가르쳐 줄 거야. 왜? 그래야 물의 이온극상수에 가서 건너지 않거든. 잘 보세요. 자, 이제 오른쪽 페이지에 보면 정말로 동쪽 평형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마스터해야 돼요. 자, 동쪽 평형은 세 가지가 있는데 다시 한번 정의합시다. 우리는 지금 동쪽 평형을 배울 거예요. 동쪽 평형은 첫 번째 이거죠, 이거. 정방의 속도와 역방의 속도가 같은 거지 절대 0이라는 소리가 아니다 이거예요. 알겠습니까? 또 하나, 이렇게 되면 반응물과 생성물이 공존하는 거지 반드시 같을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그럼 공존이라는 말이 뭡니까? 일정하게 유지 상태로 되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일정하게 유지되어 있다. 이게 동쪽평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에요. 그래서 그 첫 번째로 누구를 배울 거냐? 바로 물의 상평형을 배울 거예요. 거기 보세요. 첫 번째 상평형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부분이 물이 시험에 나오거든. 근데 왜 이렇게 내어지느냐? 시험 문제에 액체 기체로 나올 거예요. 그게 물이고 수증기일 수도 있지만 브롬이 나오고 브롬 기체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상평형은 이렇게 먼저 알아둬요. 액체를 뭐라고 표현하죠? L. 이렇게. 기체를 뭐라고 표현하죠? G. 이 반응으로 설명을 할 겁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물이에요. 가장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그리고 H2O 누구니까? G. 반대로 가겠죠. 그 다음에 가끔 얘가 좀 나와요. 브로민. 이거 참고적으로 여러분, 이거 젓갈색이에요, 얘들. 기체도 또 젓갈색이 기체들. 알겠습니까? 요렇게 두 개가 나오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상평형에서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 게 뭐냐? 바로 시간과 속도입니다. 시간과 속도. 자, 제 말을 들어보세요. 우리는 지금부터 상평형의 초기 상태를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초기 상태가 뭐냐? 이런 겁니다. 한쪽만 놓는 거죠. 물 혹은 수증기만 놓겠다 이거죠. 대신 이런 실험을 할 때 반드시 조건은 아까 뭐라고 그랬죠? 밀폐 조건을 잡아야 돼요. 이렇게 안 잡으면 가역 반응이 성립을 안 해요. 왜? 너무나도 무질서가 커지는 쪽으로 날아가 버리면요, 다 날아가고 0이 되거나 오픈을 해버리면 응축이 돼야 되는데 기체 상태 그냥 퍽 흩어져 버리거든요. 그 밀폐된 상태에서 실험을 하는데 설명을 돕기 위해서 액체부터 출발할 거야, 나는. 자, 실제로 너희들이 화학 2나 일반학에 들어가면 실험 장치를 뭐를 배우느냐? 요런 실험 장치를 배웁니다. 자, 요렇게 목이 달린 삼각 플라스크가 있어요. 이렇게 목이 달린 삼각 플라스크가 있고요. 물론 이 안은 지금 진공 펌프로 빼냅니다. 대신 여기에 뭐가 있냐면 U자관이라는 게 있어요. U자관. 이렇게. 그리고 여기다 누구를 넣느냐? 여기다가 수를 넣습니다. 수. 여기 진공이에요. 여기도 진공이에요. 이 상태에서 여기다 액체를 딱 넣는 거야. 이 액체는 다 날아가지 않을 정도의 많은 양을 넣습니다. 다 날아가 버리면 측정이 어려우니까. 그래서 초기 상태야, 이게. 진공에 요거. 참고적으로 얘가 뭐를 시작하면? 기화를 시작하면, 알았죠? 기화를 시작하면 이쪽에 기체들이 쌓이겠죠. 이 기체들이 막 벽을 충돌한단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요 수은기둥 꼭대기도 충돌하겠지? 그럼 여기 내려가고 여기는 올라갑니다. 그 높이 차를 가지고 압력을 측정하는 거죠. 물론 1기압은 76cm고 이런 거는 여러분들 주어질 거니까 얘가 나중에 어떻게 변할 거냐만 딱 예측을 합시다. 요 그림이 요렇게 됩니다. 보세요. 요 그림이 요 높이가 잘 보세요. 요 높이가 좀 이렇게 줄어들어요. 그럼 이 안에 뭐가 생긴다 이렇게? 기체들이 생기겠죠. 이게 수증기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기체가 생기면 요 수은기둥의 높이가 이렇게 됩니다. 알겠어요? 그럼 요 높이를 h로 놓는다면 이건 무엇이냐? 이 h가 일정하게 유지될 때 그거를 포화 기체는 수증기야 이렇게 부릅니다. 요 높이를. 요게 일정하게 유지됐다는 얘기는 더 이상 수증기 입자수가 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이 표현을 잘못 해석하지 말라고. 더 이상 수증기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수증기가 만들어지는 속도하고 그 수증기가 다시
응축되는 속도가 같은 지점이 이 지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기체의 무슨 상태라고 한다? 포화 상태라고 보고, 지압을 하는 친구들은 직주에 가서 뭘 배우냐? 포화 수중기압이라는 걸 배워요. 이거를. 이 포화 수중기압이라는 게 이런 거거든요. 더 이상 기체가 완전히 기체 입자에서 더 늘지 않는 상태. 물론 여러분 포화 수중기압 상태가 뭐냐? 비울때요. 날씨 흐릴 때. 수중기가 꽉 차 있는 상태예요. 아셨죠? 그럼 봅시다. 우리가 이 실험을 통해서 여러분 봐봐요. 무엇을 정확하게 주냐면 이렇게. 무엇을 통제했어요? 온도. 온도를 통제합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들 암기해야 돼요. 온도는요, 얘랑 비례해요. 증발 속도로. 근데 완전히 비례하진 않아요. 그냥 온도가 일정하다. 자, 볼게요. 온도가 일정하다 그러면 증발 속도 어떻다? 일정. 요거라는 게 중요해요. 실제로 여러분들 증발 속도를 보잖아요. 그럼 이렇게 빨라져요, 점점. 우리는 시간과 속도를 비교할 때 시험 문제에 상평형 조건에서 무조건 증발 속도는 온도에 비례합니다. 얘밖에 그러지가 않아요. 왜? 얘는 좀 메커니즘이 단순하기 때문에 그래서 시험 문제 이걸 많이 냅니다. 잘 보세요. 온도가 일정하다면 증발 속도가 일정하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렇다면 시험 문제 포맷이 어떻게 정해지느냐? 항상 액체로 출발을 해요. 항상 첫 출발이 액체만 넣고 그러면 자 액체가 반응물이 되는 거 아니야? 쉽게 말해서 봐봐요. 액체를 딱 놓게 되면 이 액체 L 값이 이렇게 가는 게 무슨 속도죠? 이게 증발 속도란 얘기죠. 그럼 얘가 뭐가 될 겁니까? 기체가 되겠죠. 근데 이 역반응 있죠. 요건 무슨 속도라고 할까요? 이거 응축 속도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응축 속도. 시험 출발이 얘가 많고 얘가 0인 상태에서 출발하는 거라고 항상. 그러면 이제 증발 속도가 일정하게 일어나겠죠. 자,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를 하면 이 증발 속도가 어떻다? 일정한 거니까 시간당 기화되는 입자가 일정한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표현하느냐 보세요. 제가 이렇게 표현하면 이게 무슨 속도죠? 증발 속도. 그렇죠. 그럼 평형에 도달한 저 화살표 길이는 똑같다는 겁니다. 온도가 일정하니까. 근데 초창기의 응축 속도, 역반응 속도는 요랬다는 거죠. 이게 점점점 증가해서 어떻게 된다는 거죠? 같아진다 이렇게. 이게 동적 평형의 속도예요. 이해 갔어요? 멈춘 게 아니라.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그래프로 이렇게 그릴 수 있다는 겁니다. 보세요. 얘만 그릴 수 있어요. 용해평형은 못 그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디를 찾아보고 구글링을 아무리 해봐도 용해평형 속도와 시간은 안 나타나 있어요. 왜? 걔는 의미가 없어요. 조건이 너무 심해서. 지금은 상평형은 이거 시험에 꼭 나온다. 이 그래프가 꼭 나온다. 대신 조건이 뭐냐? 조건이 이거다. 온도가 어떻다고? 일정하면 이렇게 된다. 잘 봐요. 이게 무슨 속도다? 맞았어요. 이게 증발 속도다. 온도가 일정하면 정반응의 속도 일정한데 그럼 역반응이 어떻게 된다 이게? 따라간다. 이게 무슨 속도다? 응축 속도. 역반응 속도예요. 그럼 우리는 요 시간을 뭐라 부른다? 동적 평형 도달 시간 이렇게 부른다 이거.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0부터 이 시간까지 변화를 봅니다. 보세요. 여기로 갈 때 제가 빗금친 부분 보이죠? 시간이 흐르면서 이 면적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줄어들어요. 그렇다면 저건 누구냐? 바로 이겁니다. 감사합니다. 알았습니까? 그러면 요건 어떨까요? 이건 기체 입자수가 되는 거죠? 얘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점점 이렇게요. 그렇다면 어느 시점이든 이 둘의 합은 어떻다?
일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체 몰수는. 그래서 전체 입자수는 어떻다고요? 1점. 일정해야 되는 거죠. 액체 입자수는 감소하고 기체 입자수 증가하는 전체 입자수는 일정하다. 그러면 요 동쪽평을 도달 시간일 때 요때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 어떻다? 같다. 그건 그럼 뭐를 말하냐 봐요. 이렇게 써볼게요. 가로축을 이해해 쓸게요. 이거분의 이것이 얼마다? 1. 그럼 이 값은 얘는 어떻게 될까요? 점점 커져서 아니면 줄어서 점점 커져서 나중에 요 지점에 가면 몇이 된다? 일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서 일이 된다고 점점 커져서. 수민아! 졸려. 아니야! 에어컨. 안 졸려! 에어컨. 안 돼! 에어컨. 싫어. 이것만 커지잖아. 점점,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일까? 0부터 이 t 사이에서 시간을 t로 잡으면 이 t 사이에서는 무조건 1보다 작다고 이 값이. 근데 이걸 뒤집어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1보다 큰 값이 돼. 시험 문제는 이렇게밖에 안 나와. 그래서 봐라. 실제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증발 속도분의 응축 속도 값을 주느냐, 그 다음에 뭐 기체 입자수분의 뭐 액체 입자수를 주느냐, 이런 걸 잘 보고 판단해야 돼. 예를 들어서 봐라. 내가 지금 물의 상평형 조건에서 자, 0보다는 T1이, T2가, T3 이런 조건 시간을 준단 말이에요. 여러분한테 시간을. 그리고 T1, T2, T3 시간을 준다고 0. 그리고 여기는 뭐냐면 물 입자수를 적을 거예요. 물 입자수.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적어볼게요. 증발 속도분의 응축 속도를 적어볼게요. 자, 얘를 여기는 그냥 1로 놨고 얘는 0으로 놓고 출발하는데 A, B, B 이렇게 됐어. 됐니? 근데 얘를 여기를 0, 뭐 여기서는 뭐 C 그 다음에 여기는 D 그 다음에 여기는 2로 놨어. 이렇게. 얘들아 몇 초 때 동쪽 평행에 도달했을까? T2. 여기 때 동쪽 평행에 도달했겠지. 왜? 얘가 어떠니까? 같아서. 일정하잖아. 그럼 결국 이건 얼마란 얘기야? 1. 이거는. 1. 그래서 둘은 같은 거지. 그럼 C 값은 D하고 어떻게 될까? C가 높아요. 이렇게 되는 거야. D가 높다고요? 그러네요. 이런 거야. 뭔 말인지 알겠니? 네. 이런 거를 내는 게 3점짜리야. 알았어요? 네. 그러면 잘 봐요. 물입자수를 B로 놓고 여기다 수증기입자수를 적어 놓잖아요. E, F, G, G 이러면 G 플러스 B는 무조건 이 둘 합하고 똑같아요. 왜? 밀폐된 공간이니까. 이해 갔어요? 네. 수증기입자수랑 기체수가 감소하고 증가하는 반면 이 둘을 합친 값은 항상 일정해야 된다고요. 네. 몰수가. 이해 갑니까? 네. 그렇게 출제가 되는 것이 이쪽 파트예요. 그 얘기가 밑에 있는 얘기입니다. 다. 여기는 문제를 풀면서 계속 여러분들이 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알겠죠? 두 번째, 얘는 시험에 자주 출제되진 않지만 개념은 알아두기 바랍니다. 용해평형이에요. 우리가 용매가 있고 용질이 있어. 보편적으로 그런 건 아니지만 일단 용매와 용질이 합쳐지는 건 입자수가 어떻게 되는 거지? 무질소도가 감소하는 형태지. 근데 고체일 때는 아니야. 기체일 때는 감소하는 방향이지만, 그치? 기체 상태가 무질서하니까 물속으로 녹아 들어가면 무질서가 줄지만 고체들은 무질서가 늘어나는 경우가 많다는 거지. 왜? 고체를 물에 녹이게 되면 쉽게 말해서 이온결합 물질은 양이온, 음이온으로 분리가 돼서 존재하잖아.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용액이 된다면 이거거든. 네.
이런 경우라면 이거를 용해 그리고 뭐라고 부른다? 속도라고 한다. 근데 이게 변수가 너무 많아. 일단 표면적도 변수가 될 수 있고, 그치? 온도도 영향을 줄 수도 있고, 다른 그 물질의 성질도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우리가 앞에 배웠던 시간과 속도의 그래프에 대한 정의가 여기 무의미해요. 우리가 증발 속도 그리고 응축 속도 우리 그걸 갖고 시간과 속도로 그래프로 나타나는 문제는 상평밖에 안 나와. 알겠지? 네. 얘들은 안 나온다. 그럼 거꾸로 가면 이거 무슨 속도로 할 수 있어? 속출 속도라는 말을 쓴다는 거지. 이 역반응이라는 거야. 이게 무슨 반응이고 정반응이고 이것이 무슨 반응이다? 이렇게 부를 수 있다는 거지. 이런 식으로. 알겠어? 자, 그래서 디노쇼도 아니고 먹고 자고 먹고 자, 우리가 이렇게만 보자. 용매양이 이렇게 존재할 때 여기다 이제 물질을 집어넣는단 말이야. 그러면 처음에 이것이 무슨 속도가 되느냐? 용에서 그렇지. 그러면 어쨌거나 여기에 용질이 이렇게 녹아 들어가면서 용액이 되면서 이렇게 무슨 속도가? 석줄 그렇지. 속출 속도가 나타날 거야. 속출 속도가. 이건 용의 속도고. 그렇지? 그래서 얘가 평형에 도달하잖아. 평형에 도달하면 요게 이렇게 줄어들 거야. 그렇지? 그러면 이 안에 용질의 숫자가 더 많이 증가하겠지. 그래서 얘하고 이게 무슨 속도? 용에 이 속도하고 이 속도가 이게 무슨 속도? 같을 때 이걸 무슨 용액이라고 부른다? 포화 용액이라고 부르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용매를 100g으로 규정을 딱 줘놓고 이 조건을 만족시키면 그게 용매인 거예요. 알았어요? 그래서 이거 역시도 뭐가 일정할 때? 온도 그렇죠. 온도가 일정할 때. 만약에 이게 고체 용해도잖아요. 대부분의 물질들이 고체들이 뭐 극히 일부는 또 녹아 들어가는 게 발열발인 경우도 있지만 지금은 무질수가 증가하는 방향이잖아. 그죠? 그리고 흡열이에요. 그래서 온도가 높아지면 이게 더 많이 많아질 수 있으니까 온도를 일정히 유지하면 이렇게 용해평에 도달할 수 있다. 이것도 조건은 딱 하나. 이 상태가 돼서 너희들한테 장난치는 게 뭔 줄 알아요? 이건 좀 어려운 내용인데 잘 들어봐요. 만약에 저 용매를 이렇게 쳐봅시다. 대신 이 CF자리가 이건 거죠. 35짜리. 얘를 포화 상태로 만들어내요. 그러면 포화 상태가 되면 이 속에 녹아있는 나트륨 이온수와 35짜리 Cl- 이온수가 어떻다? 동일할 거예요. 전압이 0이 되니까. 그런 평형 상태에서 이 포화 상태에서 추가로요 얘를 넣는 거죠. 이렇게. 알겠어요? 그럼 새로운 평형에 도달합니다. 대신에 이렇게 되었을 때 이 상황을 잘 보세요. 이 속에 녹아있는 나트륨 이온 숫자는 어떨까요? 계속 일정해요. 알겠습니까? 나트륨 이온 숫자는 일정합니다. 염화이온 숫자 있죠? 봐요. 얘를 추가로 넣었을 때 다시 동적 평형에 도달하게 되면 동적 평형에 도달했으니까 얘는 어떻다? 얘 일정하겠죠? 그죠? 문제는 봐요. 여기도 일정한데 이 숫자가 같다는 거죠, 이게. 둘이. 알았습니까? 근데 35Cl- 숫자 얘랑 같았겠죠, 이렇게. 일정했는데 같았을 거 아닙니까? 둘이 녹는데, 맞죠? 근데 여기 오면요, 봐요. 이거는 일정하거든요? 알았어요? 근데 여기 얘가 나타나요. 일정하다고요. 그럼 이거 숫자는 이거 둘 합한 거예요. 그럼 봐봐요. 얘 숫자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하면 감소하고 이거 숫자는 이렇게 나타나요. 이해 갔어요? 이런 게 제일 어려운 고난인 거예요. 전체 이온수는 일정하다. 일정한데 음이온의 비율이 달라지는 거라고요. 비율, 숫자의 비율이. 이해 갔죠? 그래서 이렇게 추가를 시켰을 때 이 용액 안에 37짜리 CL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아셨습니까? 근데 여기서 여기랑 35짜리 CL이에요. 감소한 만큼 35짜리 CL을 감소한 만큼 37짜리가 거기에 들어갑니다. 반응이 계속 일어났어. 멈춘 게 아니야. 35짜리 CL이 그럼 어디로 가야 되잖아요. 아, 속 풀렸잖아요. CL은 근데 용 안에 있는 거 아니에요? 용액만 된 거구나. 네. 네. 이온이니까 용액속이죠. 자, 이제 여러분들은 좀 어려운 예를 갑니다. 여러분, 화학 평형이라고 하는 것은요, 말 그대로 화학 반응식 안에서 정반응의 속도와 역반응의 속도가 같아지는 걸 말하는데, 여기 중요한 거, 화학 반응에서는요, 화학 반응 내에서의 반응물은 농도가 속도를 좌우합니다. 왜? 화학 반응 내에서 우리가 말하는 농도 있죠? 얘는 속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반응물이 한 종류도 좋아요. 두 종류도 괜찮습니다.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수소기체와 산소기체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수소산소가 2대1로 반응을 하거든.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수소기체와 산소기체가 혼합되어 있는데 지들끼리 충돌을 해야 반응이 일어날 거 아니야? 근데 수소끼리 충돌하면 그건 충돌이 유효하지 않아요. 수소와 산소가 충돌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어요. 남학생이,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는데 둘이 남녀가 만나야 결혼할 거 아니에요. 그걸 화합물을 친다면 남녀가 많으면 결혼할 확률이 높겠지만, 알겠어요? 남자, 여자 중에 둘 중에 하나가 적다면 유효 충돌의 수가 감소하겠죠. 그래서 부피당 입자수, 그걸 이제 물농도라고 표현하는데 농도가 높을수록 속도가 빠릅니다.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반응만 딱 넣어놨는데 얘가 정반응이 진행이 돼요. 그럼 생성물이 생기겠죠. 그럼 반응물의 입자수가 자꾸 어떻게 될까요? 감소하게 좀 속도가 줄어요. 근데 생성물은 반대예요. 생성물의 입자수가 많아지니까 지들끼리 충돌할 수가 많아져서 역반응의 속도 점점 증가하죠. 그래서 그런 간단한 식으로 인해서 뭐가 나오냐면 얘가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이게 이산화질소인데 색깔이 젓갈색이에요. 얘하고 보세요. 이게 가역 반응이죠. 얘가 얘는 무색이거든요. 사산화이질소 질량 보존을 맞추려면 앞에 개수가 뭐가 나와야 돼요? 이렇게. 그럼 여기서 무질소에 대한 얘기를 볼게요. 여기 이산화질소 몇 개 있어요? 2개. 여기는 그 무질소도가 감소하는 방향이죠. 아까 봤죠? 고체, 액체, 기체에서 어디 방향이 무질소 감소 방향이었어요? 고체. 그게 발열이었잖아요. 이게 발열 반응이라고 오른쪽이. 이게 모든 게 통하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이 그래요. 무질소도가 감소하는 방향이 발열이에요. 발열이 잘 일어나면 온도를 낮추면 잘 일어나. 온도를 낮추면 정반응이 잘 일어난다고요. 그럼 봐봐요. 평형의 어떤 온도에서 평형이 도달하는데 그 온도를 낮추면 색깔이 점점 옅어져. 왜? 얘가 많아지니까. 근데 반대로 온도를 올리면 어떻게 될까? 온도를 높이면 색깔이 진해지겠죠. 대신 어떤 상태든 누구 하나 0이 되는 건 없어야 돼요. 왜? 공존해야 되니까. 이해 갔죠? 네. 그러면 잘 보세요 이제. 얘가 평형 상태의 온도, 어떤 특정 온도에 따라 평형 상태에 도달했다는 걸 어떻게 확인하느냐? 과학자들이 얘를 구하게 돼요. 평형상수 K라는 값을 구하게 되거든요. 이건 실험으로 알아낸 값이에요. 공식으로 알아낸 게 아니라 실험으로 알아낸 값이라고요. 이 사람들이 어떤 실험을 했냐면 어떤 화학 반응이든 온도가 일정하다면 K가 변하지 않는다는 걸 알아낸 거예요. 근데 이 K 값을 어떻게 구하느냐? 일단 봐요. 앞에 이렇게 개수가 붙습니다. A 물질이 있어요.
B라는 물질이 있고요. 물론 평형상수이기 때문에 가역 반응이어야 되고요. 여기에 C라는 물질이 밑에 있어요. 이때 반응 전에 농도가 있겠죠? 뭐 반응물이 다 있고 생성물이 없다든지 이래가지고 그럼 뭐에 도달했을 때? 평형에 도달했을 때. 이때 중요한 거. 평형에 도달할 때 얘가 있으면 안 돼요. 없는 거죠. 0이 되는 건 없는 거예요. 왜? 공존해야 되니까. 평형 상태니까. 우리가 1단에서 배웠을 때 뭐 배웠죠? 이거 없는 거 배웠잖아요. B가요. 네. 누구 하나가 0이 되는 반응. 그죠? 그게 아니라 지금은 A, B, C가 모두 존재하는 평형 상태가 되었을 때 그때 K 값은 잘 봐요. 이건 몰농도 표시라고 하거든요. 대괄호를 자 반응물을 분모해 놓고 계수를 지수로 올립니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생성물을 분자해 놓고 이렇게 지수로 올립니다. 이 값이 일정하다. 자 이게 무슨 농도라고? 평형 도달 몰농도. 자 이걸 한번 써볼게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겁니다. 자 질소기체가 있어요. 수소기체가 있고요. 이렇게 해서 뭘 만들었다? 암모니아 기체를 만들어내는 화법법을 보세요. 화법법. 처음에 얘가 4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몰롱도가 이렇게. 얘는 어떻겠죠? 자 얘들이 반응을 합니다. 1대 3대 2로. 그래서 이런 반응이 일어났다고 생각해보세요. 얘가 1몰롱도 반응을 한 거죠. 그럼 얘 몇 몰롱도 반응해요? 그래서 얘는 이게 생기겠죠. 자, 요게 중요해요. 평형에 도달했어요. 됐습니까? 얘 얼마 나와요? 3. 얘는요? 예. 이렇게 누구 하나가 0인 게 아니라는 거죠. 공존합니다. 얘 얼마 생겼어요? 2. 그러면 이때 T 도시로 일정했을 때 알겠습니까? K는 어떻게 구하느냐 이거죠. 저 화학 방식에서 이렇게 지수 1이잖아요. 얘는 지수 얼마예요? 3. 이렇게. 암모니아는 지수가 얼마죠? 2. 이렇게. 그래서 이걸 얘를 평형을 요걸 갖다 대입하면 3 곱하기 1. 세제곱 2. 이렇게 해서 얘가 얼마 나왔어요? 3분의 4. 자 그럼 우리는 이걸 갖고 뭘 해석을 하느냐? 반응물이 많아요? 생성물이 많아요? 생성. 그래서 정반응이 우세한 상태에서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이 하버라는 과학자는요 아무리 우리가 막 열심히 실험을 했을 때 반응물이 모두 생성물로 가면 좋은 거잖아요. 이 암모니아를 얻을 수 있는. 근데 그럴 수 없다는 걸 안 거예요. 역반응이 일어나니까. 그러면 최대한의 조건에서 얘가 많이 얻어질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게 르샤틀리의 원리라고 하거든요. 무슨 말일까? 무질소도가 감소해요, 증가해요? 오른쪽으로 가세요. 감소하죠? 얘 둘은 얼마예요? 합이. 4. 얘는 2. 2. 그러니까 얘는 지금 감소하는 방향이니까 발열 반응이 일어날 겁니다. 그럼 주변의 온도를 낮춰줄수록 반응이 잘 일어나는 거죠. 근데 이게 한도 끝도 없이 낮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적어도 이거 끌어질 만한 기본적인 에너지 있어야 돼요. 그게 300에서 400이라고 알아요, 이 사람들이. 아, 적어도 300, 400. 그 밑으로 가면 아예 반응이 안 일어나니까. 3, 400도씨 되고, 압력을, 봐봐요. 압력을 어떻게 하면 이루어가는 압력이라는 게 기체 공간을 줄이는 거잖아요. 니네 봐보세요. 얘는 4명이 살고 얘는 2명이 살아요. 근데 압력을 2명이 사는 걸 하려면 좁혀버립니다. 방을 좁히면 4명보다 2명 사는 게 편하죠. 그래서 압력을 키우면 정반응이 이동해요. 이게 화투에서 배우는 르샤틀의 원리예요. 그래서 저온 고압을 주었을 때 가장 많은 수동력이 나오는 거, 이 지점을 찾아내는 게 평형에서의 가장 핫플레이스예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화투에 가서 배웁니다만 우리는 이 평형상수 K 값을 넣을 때 조심할 거. 이 K에 영향을 주는 걸 딱 따져봤더니 지금 기체니까 여러분, 기체니까 기체만 다 집어넣었잖아. 여기에 L이라든가 S 같은 고체가 있잖아. 얘는 영향을 못 줘요. 이 편입니다.
L이나 S는 영향을 못 줍니다. 액체나 고체는 물론도 너무 무한히 크니까. 알았습니까? 정확하게 이 평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애들은 아주 미량으로서 세밀한 변화에도 민감한 그 값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값만 제어 잡으니까 봐요. 용매라든가 고체는 K값에서 뭐한다? 제외시킵니다. 이렇게. 용매나 고체는 제외시키죠. 아시겠어요? 그렇게 해서 평형을 상수를 구하더라.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화학평형 값을 가지고 보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간단하게 시험에 나오는 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어떤 특정 온도에서 NO2만 꽉 채워요. 시험관에. 알았습니까? NO2는 꽉 채우는 거야. 보세요. 채웠어요. 그럼 얘가 굉장히 진한 젓갈색을 튀겠죠? 이렇게. 근데 항상 이런 말이 많이 나와요. 충분한 시간이 흐른다. 물론 밀폐시켜야 돼요. 밀폐시켜. 충분한 시간이 흐르게 되면 여러분, 이 액체가 아니죠. 기체니까 이렇게 돼야 되겠죠? 얘가 이렇게 옅어진 거죠. 그럼 무슨 말입니까? 여기는 잘 보세요. 얘가 모두 있고, 그죠? 얘가 모두 있고 얘는 뭐예요? 100만큼 있으면 0이라는 얘기예요. 알았습니까? 그런데 얘가 만약에 봐요. 얘가 한 60이 되었다. 그러면 얼마라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이거 잘 들어보세요. 얘가 얼마 줄었어요? 40줄 봐봐요. 여기 40줄면 얘가 몇 셈이다? 40줄면 20이 생겨요. 이런 식으로. 이게 평형이에요. 지금. 아시겠습니까? 자, 이 상태에서 잘 보세요. 온도를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될까요? 지금은 이렇게 되면 N2O4가 더 많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오른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무질서로 떨어져요. 온도를 낮추면 이렇게 N2O4가. 그래도 이 안에는 봐요. 예를 들어서 여기 N2O4가 만약에 이 상태에서 30이 되었다. N2O4가 30이 되었다라고 쳐보세요. 얼마 늘었어요? 10. 자, 봐봐요. 10 늘게 되려면 얘는 몇 감소해야 돼요? 10. 그래서 얘는 NO2는 얼마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값이 증가했을 때. 그런데 온도를 이렇게 했더니 이번엔 역광이 우세하게 일어났겠죠. 그러면 얘가 저거보다는 아니지만 조금 진해졌겠죠. 조금 이렇게. 얘보다는 아니에요. 100은 아니니까. 자, 그래서 NO2가 얼마인가 봤더니 한 뭐 70이 된 거죠. 그럼 N2O4는 얼마가 돼요? 얼마 늘었어요? 10 늘었죠? 그럼 얼마 감소해야 돼요? 그래서 15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알겠습니까? 이건 좀 자세한 얘기니까 여러분들이 무질서 증가 방향, 감소 방향에 대해서 이런 색깔을 여러분들이 책에 나와 있다라고만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페이지 236쪽까지 지금 설명을 했는데 제가 여기서 이제 이 화학 평형에 대한 속도하고 농도에 대한 그림을 그려볼게요. 얘들은 너무 싫어요. 예. 자, 속도 시간 그래프를 보겠습니다. 이게 시간인데요. 네. 세로축이 속도잖아요. 네. 그때 이렇게 내려오는 이 그래프가 누구나 정반응의 속도예요. 평형이 시작되면, 이제 반응이 시작되면 반응물은 자꾸 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속도는 어떻게 될까요? 감소하겠죠? 네. 그럼 생성물은 늘어나겠지? 네. 그래서 얘는 올라가요. 그 둘이 만나는 시간. 이게 역반응. 요 지점이 뭐야? 평형 도달 시간입니다. 얘가. 알겠어요? 네. 동적 평형 도달 시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이거를 이렇게 그리면
알았습니까? 그대로 읽을게요. 이 반응이 이겁니다. 적갈색의 NO2 기체와 무색의 N2O 기체의 그래프 이렇게. 자, 그러면 반응물이 NO2잖아요.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가 4야. 알겠니? 그래서 얘가 이렇게 된 거죠. 이게 NO2야. 봤더니 이렇게 됐어. 1이 할게. 1. 얼마 줄었어요? 3. 3 줄었어. 그러면 2대1로 반응하잖아. 얘 얼마 넣어야 되니? 2분의 3. 그러니까 1.5 넣어야 되겠지? 그래서 얘가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게 N2O겠지. 그래서 이거 얼마라고? 1.5.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그럼 니네 저거 반응물분의 생성물 하면 1보다 클까 작을까? 작을까? 1보다 커요. 그러면 저게 정반응이 우세한 상태에서 평에 도달하는 거야. 알았니? 근데 만약 저럴 수만 없잖아. 자, 이 K 어떻게 구하냐? 그냥 구해보는 거야. 니네 학교에서 안 나온다. 네. NO2 농도의 뭐 제곱분해 N4 농도 이렇게 쓸 수 있지. 네. 1이잖아. 그럼 이 K가 얼마 나올까? 자, 1의 제곱분. 4. 얘는 얼마야? 2분의 3이잖아. 4분의. 그래서 에? 제곱 아니구나. 네. 됐어 이렇게? 네. 그런데 이걸 딱 보면 생성물이 많네. 그럼 정반응이 우세 상태에서 동적 평에 도달한 거라고. 네. 근데 이 그래프가 마냥 그렇게만 나올 수는 없어요.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자, 얘가 4인데 얘가 이렇게 나온 거죠. 이렇게. 그래서 얼마가 봤더니 3이야. 알겠어? 네. 그럼 얘는 얼마에서 평에 도달할까? 이렇게 봐봐. 0.5에서만 도달할 거야. 이렇게 되면 이건 반응이 더 많잖아. 네. 이렇게 되면 와, 이거는 역반응이 우세한 거야. 평에 도달했을 때. 그래서 K를 구해보잖아. 밑에가 3의 제곱분해. 2분의 이게 되는 거야. 그래서 8분의 이게 되는 거지. 그럼 무슨 반응 우세? 1. 역반. 질문. 위아래 누구 색깔이 진할까? 위에. 아니 아래. 잘했어. 아래가 진하겠죠. 그런 거. 난 지금 수비가 왜 오른쪽 어깨가 되게 쭈르쭈르 거리나 계속 봤거든? 근데 왼손이 없어. 싫어요? 아휴, 여러 가지로 참 고생한다. 야, 237쪽 봐봐. 자, 요게 정리니까 잘 봐. 230. 1번 가역과 비가역에 대한 설명으로 모든 것은 동그라미, 옳지 않은 거 X로 하겠지? 1번 정반응은 화학 반응에서 오른쪽으로 진행되는 반응이 맞아요. 동그라미. 두 번째 가역 반응에서는요 정반응도 역반응도 같이 일어나야 가역인 거죠. X. 네. 비가역 반응은 조건에 따라 모두 비가역은 정반응만 일어나는 반응이에요. X. 두 번째 메테인의 연소 반응 기체 발생하죠. 그래서 이거 비가역. 마그네슘 염산도 수소 발생하죠. 비가역. 석회동굴, 정유석, 석순, 가역이라고 배웠죠? 네. 염산과 산화티는 중화 반응이죠. 비가역. 황산굴이 우수함을 아까 배웠잖아요. 염화, 코발트, 종이까지 다 가역이죠. 세 번째, 밀폐된 삼각 플라스크 안에서 조건이 그래야 돼요. 밀폐된 삼각 플라스크 안에서 물의 증발과 수증기의 응축 현상을 모형으로 나타냈답니다. 가나 중에 동적 평에 도달한 상태 가를 잘 보세요. 가는 지금 증발하는 애가 3개 보여요. 맞죠? 화살표. 응축된 애가 하나죠. 그럼 동적 평형 도달 전이에요. 네. 근데 나루가 보면 똑같죠? 개수가. 그죠? 그것이 도달 시간이겠죠. 질문. 가하고 나중에 수증기 입자수 누가 더 많아? 가오가 아, 나. 에? 둘 다. 나. 나가 많죠? 네. 왜? 가를 가지고 실험을 했잖아. 물 입자수는? 가. 가가 많아야지. 네. 총 입자수 하고.
그렇게 보는 거야. 근데 왜 얘는 그림이 물이 똑같아요? 물 높이가 똑같이 보이죠? 네. 됐어요. 4번. 자, 일정량의 물이 담긴 비커에다가 지금 뭐 얘는 물만 일정하게 잡아주면 됩니다. 밀폐 이런 조건 필요 없어요. 이런 조건에서 어느 순간 설탕이 녹지 않고 가라앉았답니다. 포화 상태라는 얘기죠. 네. 이때 둘의 속도를 비교하면 이 꼴입니다. 네. 이걸 포화용이라고 부르고요. 5번째, 화학평형입니다. 1번, 생성물만 존재한다. X입니다. 이거 완전 비가역이라는 뜻이거든요. 2번, X라고. 반응이 일어난다고. 3번, 정답이죠? 4번. 그래요.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거지 일은 아니에요. 둘이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6번째, 젓갈색을 띠는 이산화질소를 시험구에 놓고 25도씨에 두면 젓갈색이 점점 옅어지다가 누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N2O4 사산화이질소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더 이상 젓갈색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색깔이. 네. 자, 이는 무색의 사산화이질소를 생성하는 무슨 반응과 정반응과 사산화이질소가 다시 젓갈색으로 돌아가려는 역반응이 같은 속도로 일어나는 뭐가 도달했다? 동적 평형. 이때는 반응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이런. 아, 잘했어.